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5년 전 운명처럼 한국어를 만나 사랑에 빠지더니 미국의 세계 유일 한국어 마을까지 세운 로스킨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예. 아시아학과 한국어와 한국학 교수로 있는 로스 킹이라고 합니다. They'll call it a mystery, but we're gonna call it victory. We'll be writing history. 외솔상 수상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순간입니다. Just so you know that.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캐나다에 지금 계시는 거죠, 교수님은요? 예, 그럼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놀러 나온 건데요. 예. 근데 공식적인 핑계가 있다면 네네.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몇 년 전에 고 이건희 회장님. 삼성 회장님이 기증하신 예, 예. 그 자료들의 그 목록이 나왔는데요. 예, 예. 그 안에 고려 시대 말, 뭐 조선 시기 초 귀한 고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서 열람을 지난주에 한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 고소를 예. 그래서 좋은 공부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뭐 연구를 또 하시고 늘상 그런 일을 또 하시니까 네네네. 그 고소에서 뭐 발견한 뭔가가 있습니까? 하나 건졌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아, 얘기해 주시긴 좀 그렇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그거 야 이거 뭐 그 뭔가가 고소에서 뭐가 나왔을까? 발견됐군요. 너무 궁금한데. 아니 보통 그 로스킨 교수님이 22개 국어를 이게 사실은 또 네네. 구사하시고 진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통한 거는 이게 한 8개 국어 그 아니 정도. 근데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배웠던 얘기고요. 영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그리고 독일어, 불어, 뭐 스페인어 그 정도. 그리고 뭐 한문은 뭐 말하는 건 아니고. 대학교랑 대학원에서 적어도 1년씩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한국어를 네. 이게 이제 45년 전이면은 그러면 80년대입니까? 1980년부터 대학교 2학년 때 예일대를 다니면서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실제로 한국어를 저보다 더 오래 하신 거네요. 아, 진짜 그렇죠. 네, 제가 82년생입니다. 네, 그런 아니 진짜 한국어를 더 오래 하셨네요, 교수님이.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외국어를 먼저 배울 수 있는 사실 매체라든가 방식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80년대는 거의 한국어를 황무지였습니다, 완전히. 그쵸. 예, 그 교재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사실 예일대에서도 한국말 안 가르쳤습니다.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독학을 했죠. 와, 근데 그게 독학이 와, 가능한가요? 대단하시네요. 뭐 가능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와 지금 40년 이상의 인연을 맺게 됐는지가 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언어학을 통해서 그래서 순전히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제 바로 위에 있는 그 한국학 세대를 보면 거의가 저기 평화봉사단 아니면 미군 아니면 선교사 그런 출신들인데 네. 저는 아마 제일 처음으로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불쑥 81년도에 한국에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81년도 여름에 왔습니다. 여름에 오셨어요? 여름 방학 때. 처음에는 그 옛날 MBC 본부 바로 옆에 있었던 주로 신부님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어학원이 있었습니다. 명도 언어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한 6주 정도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독학을 했습니다. 예. 와. 그 80년대 초반에 왔던 그 한국의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뭐 모든 것이 새로웠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시끄럽지, 복잡하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 없었죠. 시작했을 70년대에 1호선이 개통되고 2호선이 막 공사 중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공사 때문에 그 서울 시내 교통이 너무 복잡했어요.
버스들 다 이제 10,000원이지. 그리고 버스 다니려면은 그 버스 아가씨도 있었어요. 아, 예. 그것도 좀 생소했고. 야, 그거, 예, 아, 그 시절을 경험하셨겠네요.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어학원에서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셨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가 많이 늘게 된 건 네. 우리 주변에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들과의 좀 수다였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처음 왔을 때는 내 나이 또래 한인 대학생 하나 만나보자. 근데 이제 여러 명 만났죠. 근데 일단은 막 시작할 그런 단계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미8군 그 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장교들을 위한 이발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발소에 아줌마 한 4명? 4명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수다를 떨었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죠. 예, 그래서 사실 그분들 덕분에 한국말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후에 이제 한국 역사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는데 거기서 지금의 우리 그 아내분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기숙사 생활 이제 했는데요. 그날 다른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무슨 생일 파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의 방이 그 2층으로 들어가는 그 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노크를 한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네. 근데 제가 마침 그 순간에 샤워해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타월만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난 봤어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이구나. 예, 그래서 빨리 옷을 입고 부엌으로 이제 뛰쳐갔어요. 네. 그래, 가서 이제 한국말을 좀 하는 척 아니면 잘난 척했죠, 사실. 예, 좀 잘 보이고 싶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교육학 박사예요. 교육학 전공이라서 그런지 제가 무슨 어학적인 그런 오류를 범했나 봐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다른 한국 사람에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웬만한 한국 사람은 암만 실수를 해도 안 고쳐줘요.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만 하면 우리말 너무 잘하신다 막 그런 거짓 칭찬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직접 아주 무자비하게 정확하게. 정확. 그래서 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아니 어쨌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어를 학생들에 가르치고 계신데 지금 저 현재 한국어과 학생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50명 내지 300명 1년에. 1년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학 박사 6명 이제 배출을 했는데요. 1호가 박사 제1호가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박사 제2호는 하버드 교수가 됐고. 이야. 아니 지금 여기 지금 한 분이 나와 계신데 주다희 교수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제자분이시라고요? 네, 1호예요. 네.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신 네, 맞습니다. 그 1호 제자십니까? 네, 저 1호예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1호. 반갑습니다. 저 처음에 가족 속에 주다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 분이 계시나 했는데 네, 정식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제 원래 이름 다프나 투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문화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네, 네, 한국 이름은 주다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따로 만드신 거군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약간 호칭인데요. 원래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다프나로 이제 소개를 다프나. 드렸더니 다프나, 예. 나훈아? 아니면
나프나 그러니까 아프나 이렇게 해서 나프나? 네,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나프나라는 말은 원래 월계수나무예요. 월계수나무. 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월계예요. 월계로 이렇게 제가 예, 여러분이 이제 반응이 그러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땡, 노. 이름으로는 좀 쓰기 그렇다. 네, 월계가. 월계는 좀 그렇고 그래서 다히 나프나 줄임말은 다피예요. 마늘 다 깊을 히자예요. 네. 그리고 쫙 주다이가 요즘 느낌이잖아요. 네. 그 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는 그냥 주는 이제 사운드를 이제 소리로 그냥 주다히로 음으로. 조금 더 잔잔하게 잡아봅시다 해서 잔잔하게.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성함이 너무 세련져. 아니 주다이 교수님 남편분도 한국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신데 네. 주다이 교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어디서 한국에서 만나셨어요? 한국에서 네, 2002년도에 들어왔을 때. 2002년 네. 월드컵 때요. 네, 저희 소개팅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아니 근데 소개팅은 누가 해주신 겁니까? 또 이제 태권도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던 선배님이 제가 너무 이제 뭐 나이도 들고 그래서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제가 그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무슨 요일에 저녁 먹으러 나와라 갔더니 남편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로스킨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렇게 맺고 계신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1999년도에 미국의 세계 최초 한국어 마을까지 지으셨다고 해요. 네. 이 숲속의 호수라는 마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은 캠프 개념인데요. 캠프 컨셉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름마다 여름 내내 러시아어 마을, 독일어 마을, 스페인어 마을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붙기 시작한 곳인데 호수 주세요, 호수. 뭐로 이렇게 좋아요? 채점. 한국어 마을이 청소년들에게 4주간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 한국 문화, 그다음에 이제 케이팝, 댄스라든가 부채춤, 태권도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한국어를 좀 접할 수 있는. 만 3,000원 치세요? 13,000원? 만원? 하루 종일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어에 그렇죠. 노출될 수 있게끔 그리고 한글 보일 수 있게끔 한글이 들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지금 99년부터 운영을 하셨으니까 와, 꽤 됐네요. 이제 20년 넘었죠. 20년 25년 넘었습니다. 와. 2014년부터 주 선생님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다혜 교수님이 99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초창기 멤버네요. 네, 제가 2024년도가 저한테 20주년이었습니다. 20주년이 되셨네요. 네. 주로 이제 한국말 그때 배우려고 하는 이제 애들이 입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네소타 주에도 이제 그렇군요. 깊은 이제 관계가 한국 이제 6.25 때부터 이렇게 있어서 입양 아이들이 많이 이제 그 주변에 있었을 때인데 어쨌든 그때 입양 아이들이 많이 와서 거의 조보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주어진 시간이 2주 4주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가나다도 모르고 자기 이름 이제 외우는 데까지 2주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 이게 한국어 마을이기 때문에 음식도 한국 음식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방장으로 쓸만한 좋은 후보자가 없었어요. 그 베메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냥 젊은이를 이제 고용한 거예요. 그런 셰프 그런 훈련을 받긴 받았지만 한국과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돈을 좀 마련해서 그 친구를 이제 한국에 말하자면 파견한 거죠.
요리 학원에 보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음식 그 질이 많이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가야금, 뭐 사물놀이 그런 거 다 필요하니까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게 뭐 저 세계 각국에서 이곳으로 좀 오신다고 하고요. 정원이 120명 정도인데 늘 정원을 초과해서 좀 지원을 많이들 하신다고 그래요. 네, 뭐 이제는 미국 각 주에서 오고요. 그 외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비한국계 학습자들이고 예. 교수님이 생각하는 한국어의 매력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어라는 언어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은 문자부터 한글이라는 문자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가 2000년 동안 중국어와 중국 문자하고의 그 접촉을 통해서 새로 생긴 여러 가지 문자 체계 그것도 재미있고 그 풍부한 의성어 의태어 체계 그건 네. 너무 멋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한국어의 그 의성어 의태어 체계를 설명해 줄 때 웬만한 한국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산토끼.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고 귀여운 그런 존재인데 모음을 껑충껑충이라고 이제 바꾸면 좀 뚱뚱하고 그렇죠.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네. 아니면 그런 토끼 아니면 캥거루? 네네.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만으로도 어떤 모양이 그려지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뉘앙스랑 어감이 확 달라지는 그런 거 재밌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저 덤덤히 이제 아무 말 없이 뭐 1주나 2주 동안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말이 트이는 그런 케이스 많이 봅니다. 2주나 4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놀다가 간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메일이나 이제 편지가 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을 쓰고 있다는 그런 거죠. 저도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호수 과반수가 대학교 이제 진학하게 될 때는 꼭 한국어를 제공하는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평생 한국어 학습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어쨌든 반평생 이상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어를 연구하시고 또 공부를 해 오셨는데 언어를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좀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죠? 예. 그거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언어하고 뭔가 좀 감정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지금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다른 타국의 어떤 언어를 한다라는 게 참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망이잖아요. 공부를 무자비하게 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미친 듯이. 그리고 저 같은 영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적어도 10년 잡아야 돼요. 10년이요? 예.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끔 어디서 보면 뭐 3개월만 하면 뭐 영어도 뭐 뚝딱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 안 되죠? 안 되죠. 예. 10년. 혹시 그 교수님에게 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에게 한국어란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네. 예, 그런 거. 물 붓듯이 예. 끊임없이. 암만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교수님 뭐 지금도 뉴스를 틀어놓고 하신대요? 네. 한국 그 뉴스라든가. 6시 한국의 6시 뉴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공부가 됩니까? 새로운 단어들이라든가. 공부가 됩니다. 혹시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어에 대한 애정과 사랑, 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창제부터 모든 사실이 알려진 케이스가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보통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적어도 민족으로만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탈민족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된다. 해외 한국어 보급이 잘 되게끔 좀 더 좋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